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좀 손을 봐야겠죠. 예, 항상 마이크 손을 안 보고 예,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마이크 좀 손 좀 보라고 하는 이 댓글창을 보고서야 부랴부랴 마이크를 제가 좀 세팅하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미리 마이크를 좀 켜봅니다. 확인했어요. 마이크 켜졌어요. 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지호 기자 오늘 안경을 조금 벗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던 강지호 기자 맞네요. 아, 그렇죠. 저번 방송에 제가 안경을 끼고 왔는데 그 어떤 분께서 이 순진무구한 시골 청년 이미지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 우선 벗었습니다. 예, 순진무구한 시골 청년 이미지죠. 우리 강지호 기자가 그죠? 예, 어느 모를 봐가지고 뭐 뺀질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 재판 다녀오셨죠? 윤석열 재판인가요? 네, 오늘 윤석열 재판에 다녀왔었고 증인으로서는 박한수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자. 박한수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령관이었죠. 계엄 사령관 박한수 분명히 내란 수괴급이에요. 윤석열 그리고 그 다음이 김용현 아마 그 다음 자리 정도를 차지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구속 기소됐더라고요. 풀려났어요. 감옥에 갔다가 별로 가담 정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사실 오늘도 증언을 쭉 듣게 되면 본인이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선택적 기억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나는 건 뭐냐? 당시에 각종군 사령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군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박한수가 그거 안 된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런 거 쓰려고 하냐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소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니 그 소름이 그 소름이군요. 그렇죠. 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억이 안 난다. 보니까 뭐 JTBC 같은 경우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데 그에 비하면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또 열심히 떠버렸군요. 그렇죠. 뭐 소소하게 그런 유리한 부분은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을 김용현에게 전달을 받았잖아요. 포고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도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활동 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줄부터가 사실 위헌이에요. 근데 본인은 쭉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 하지만 모르겠다. 본인이 여기서도 깜짝 놀랐던 게 있던 거예요.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활동 금지는 놀라지 않고 그렇죠. 처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강지호가 포고령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법조인도 아니고 사성장군이 아닌 내가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어. 안 찾아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성장군입니다. 별이 4개, 별이 별이 4개예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그죠. 근데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몰랐다? 문제인식을 못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등병도 아니고 별이 4개야. 이등병이면 이등병이라서 그렇다 치지. 아니 별이 4개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요. 현역 중에서는 별 4개가 제일 높잖아요. 그 중에서도 육군 참모총장이 제일 높습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이었다고. 그런데 그리고 합참의장을 제끼고 지가 계엄사령관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모른다고?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이 수방사에서 원래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올라올 때 막았어요. R-75라고 해서 당시에 그 국회 쪽으로 넘어가는 그 항공권을 막았었단 말이에요. 항공 공격을 막았었죠. 공격을 막았었죠. 이 두세 번 막다가 당시에 이 수방사 참모장이 당시에 박한수 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승인을 내줘요. 박한수 쪽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 특전사가 어디로 갔는지 목적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내준 거예요. 모르는데 승인 내주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모르는데 그게 어디로 올 줄 알아서 승인을 내줘요. 근데
그 승인 내중에 잘못이야. 근데 그렇죠. 아 몰랐다. 본인은 승인은 해줬지만 목적이라든지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 몰랐는데 승인.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돼야 말이지. 아니 오늘 그 구멍가게도 목적 목표 이런 거 다 알고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라면. 없다면은 모르면은 일단 보류죠. 일단 보류가 맞는데 모르는데 통과시켰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거는 진짜 이등병도 알 법한 얘긴데. 혼란스러웠다. 계엄 당시에 혼란스러웠다.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전쟁 시, 계엄 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리더, 사령관, 합참무장, 계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갈무리를 타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는 겁니다. 진짜 기후도 월급 받고. 아까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박한수는 사실상 저는 바보였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지금도 바보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 가면을 쓴 거죠. 바보 연기 가면을 쓴 거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관련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박한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 참,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병력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력의 규모나 이동 목적지나 이런 부분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했을 수도 있네요. 예, 거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나니까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서 뭔 말이에요 하니까 병력들 이동합니다는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곽종근 사령관한테 병력 이동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예,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어요. 다시 전화를 하셔서 예. 확인을 다시 하셨다는 예, 말씀. 그때 상황실 개소 여부도 그렇고 곽종근 사람 통화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설명을 예, 곽종근 상황실 사령관이 관련된 내용으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때는 해줬겠네요. 뭐 이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관점은 지수 개소가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상황일지나 누가 이렇게 참모들이 듣고 적는 것도 아니고 네. 지수 개소되면 되겠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병력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력의 규모나 이동 목적지나 이런 부분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했을 수도 있네요. 예, 거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나니까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진짜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는 말만 알아듣겠고 나머지 말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말장난인가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의도적인 말장난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상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수방사 이게 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 각종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왜 이 수방사 헬기 이 특전사 헬기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본인 그런 거 잘 몰랐다라고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승인을 내줘서 국회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잘 모르고 국회에 사람을 보냈다 이건 그 병력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몰랐다라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몰라서 모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몰랐었던 게 한두 개여야지 저희가 믿죠. 봐보세요. 포고령 같은 경우도 잘 몰랐는데 포고령 내렸었죠. 그리고 헬기 승인도 잘 몰랐는데 해줬었죠. 당시에 이제 계엄을 이제 사령부를 구성을 하면서 김영한 대령에게 막 쿠사리 주지 않습니까? 에라이 일머리 없는 놈아. 일머리는 지가 없구만. 일머리는 지가 없어요. 근데 일머리 왜 없냐고 했었냐면 당시에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딜레이를 시켰나 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 하면서 되게 쿠사리를 많이 줬다라고 해요. 그냥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엄사령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쿠사리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교활한 놈이네. 우리 평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얍삽한 놈인데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대한민국을 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을 종먹는 놈들인 거죠. 그렇죠. 얍삽한 놈들이에요, 얍삽한 놈들. 이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니 본명이 그러면 그 계엄 그 과정에서 엄청 똑똑한 척 했던 놈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남 보고 자기 부하 보고 일머리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지는 그 일머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사성장군 달 거면 뭐 부정을 저질렀나 뭘 했나 간에 나름대로는 본인의 커리어가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커리어가 있어야지.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국방부 내에서 본인이 잘했다라는 얘긴데 이렇게 멍청할래야 멍청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재판부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 당시에 우왕좌왕 바빠가지고 잘 제가 선택을 못했어요.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좀 영상 보셨듯이 지금은 글쎄 변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조리 있게 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서 나 바보예요. 바보인 거 맞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죠? 나 바보 맞죠?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겠다. 지금 박한수도 이게 뭐 불구속 기소이긴 하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별 4개짜리가 바보가 되기로 한 거야. 지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근데 별 4개짜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고 책임을 나한테 물어라. 내가 지시해서 해도 움직인 거다.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뒤집어서 부하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나 잘 몰랐어. 그럼 당장 그 책임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사령관급이 되면은 뭐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켰다. 다 내가 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사령관들도 이 가담 정도가 줄어요. 대신에 그 박한수가 다 독박을 쓰는 거죠. 원래 군인은 그래야 되는 거고 장교는 그러라고 장교야.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평소 때 대우해 주는 거야.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모르겠다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후배들만 그 부하들만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누가 앞으로 이런 장군을 믿고 따르겠냐고. 그리고 이런 새끼 하나가 있으면은 다른 그 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 보게 돼요. 이제부터 별 4개 다는 사람들 저 새끼도 박한수랑 똑같이 바보겠지? 이런 생각 그런 의심 안 받겠어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바로 원균 같은 놈들이에요. 네, 원균 원균 같은 놈들.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막 나쁘게 상속 써가지고 막 고되게 만들었었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본인 빠져나가려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형이죠. 전형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성 장군, 박 장군 몰랐다.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라고 했는데 알았다라는 이 새끼 아무래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죠. 아유, 맞습니다. 사실 12월 1일 날 김영현과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이 박한수한테 만나자라는 이야기했어요. 12월 3일 날. 만나자. 그 이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클립보드를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보내려고 작성을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위협에 실제 입법 독재 저희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고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겠습니다. 불의에 지배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승리하도록 정성을 다해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보내진 않고 이거를 작성을 해, 휴대폰에. 근데 이게 보냈는지도 모르잖아요. 클립보드가 있다라는 거는 작성을 분명히 했다는 건데.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는 이유가 뭐야? 보내려고 작성한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다 만들었네. 그렇죠. 안 보냈다고 보기 어려워. 자, 이게 뭐냐면 박한수가 윤석열한테 보내는 문자였어요. 그러면서 박한수가 김용현한테 보내는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주의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주의도 드렸습니다. 아마 기도 드렸습니다. 이 말로 제가 보여요.
적의 지령에 맹종하고 사회 혼란과 악행을 대놓고 행하는 현재 진행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희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이미 이거와 유사한 내용을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클립보드에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불의의 지배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승리하도록 정성을 다해 수호하겠습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내용이 복명복창하는 내용이에요. 뭔가 지시를 내렸거나 뭔가 강력한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복명복창 수준의 발언들이에요. 저게 복명복창 발언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아니 이런 식의 글을 쓰려면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박한수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특검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현재 진행 위협의 실제와 입법 독재 저희 그렇죠. 입법 독재라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네요. 특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야, 입법 독재 뜻이 뭐냐? 그랬더니 나 작년에 정신교육을 쭉 듣다가 야, 이거를 정신교육에 한번 넣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입법 독재라는 말을 정신교육에 넣는다고? 그렇죠. 입법 아니 잠깐만 이게 이 새끼들이 미친 거야. 입법부도 국가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군대는 헌법기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들이 뭐 독재니 나발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헌법기관은 맹종하고 어떤 헌법기관은 박살, 초전 박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이 자체가 군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고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할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신교육에서 이걸 썼다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화 중에 김영현이 이 박한수에게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본인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자유민주주의, 조지아 전쟁, 그리고 국회의원의 예산안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편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기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다 기억 다 하고 있구만 무슨.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다 단편적인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이것도 내가 왜 썼는지 모르겠다 이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또 물어봐요. 깊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몰라가지고 그 내용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적어봤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 클립보드에 적어봤다라는 거죠. 아니,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내용인 거지. 자기가 본 뭐 영상을 뭐 되새김질 하려고 쓴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는. 봐도 아니죠. 아닌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아니, 뭐 이런 게 진짜 그러면서 뭐 이런 게 별을 4개씩이나 달았대. 진짜. 그러면서 이제 또 추궁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답변이. 누가 봐도. 이게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산안과 관련된 게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네. 자인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아닌 모양이네. 또 있네요. 이게 총 3개가 있는데요. 오. 이게 사실은 방금 선배님이 말한 거가 제가 말한 게 12월 1일자고 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12월 2일자를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제 전복을 대놓고 위협하는 악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통찰하고 지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절규와 노력으로 통합이 매우 엄중히 요구됨을 각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다. 이게 이 쓸데없이 군인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쓸데없이 문장이 긴 거는 보통 일제식 일본 제국 군대에서 배웠던 애들이 꽉 그렇게 길게 써요. 지금도 보면은 일본의 문장은 끝이 안 나. 적당히 알아서 끝을 지들이 알아서 내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명확한 끝이 안 나요. 그런데 딱 보세요. 이 글도 보면은 뭐야 이거? 자, 악인들의 실체를 명확히 통찰하게 하고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희한한 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 자, 이게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뭔가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쭉 읽으면서 체제 정복을 대놓고 위협하는 악인들이 과연 누굴까? 예산안을 깎은 그리고 이제 막 탄핵을 했었던 감사원장이었었죠. 민주당을 악인으로 지금 칭한 게 아닌가라는 누가 생각을 그렇게 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물어봅니다. 박한수한테. 야, 그러면 이거 뭐야? 악인이 도대체 누구니? 라고 하니까 인지적 타이버리지 이슈가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야? 혹시 인지적 타이버리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게? 저도 몰라서 쳐봤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막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남게 기억에 되죠. 남는 거. 키워드 같은 게 남죠. 키워드 같은 거. 이거를 바로 인지적 타이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나는 것들이 기억에 저편해서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작성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현역 군인이잖아. 현역 군인이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기관이야 국회는. 근데 헌법기관을 뭐 어떻게 뭐 입법 독재를 타도한다고? 그렇죠. 입법 독재를 뭐 어쩐다고? 그럼 이거는 헌법기관을 자기가 자기들 멋대로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전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위헌이에요. 이게 반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박한수 얘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네요.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하나가 12월 1일,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기 한 이틀 전 12시 48분. 두 번째가 12시 40분. 그러니까 48분과 40분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각각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였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안, 2안 이렇게 했나 보고. 그러면 3번. 이거는 다음 날 9시 34분. 그러니까 자 이게 네, 이게 지금 네, 카메라가 또 나갔네. 오늘 어째 그 마이크가 네. 잘 말을 듣는다 했더니 카메라가 나갔네요. 야, 이게 뭐 종종 뭐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네. 카메라가 과열이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네. 원래 냉각팬을 돌려야 되는 걸 냉각팬 돌리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오늘 또 보니까 유튜브 쪽 전체적으로 라이브 자체가 버퍼링이 있다라고 또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버퍼링도 심하고 네, 예. 이거는 이제 자영진 TV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래요. 자, 그런데 지금 카메라까지 지금 애를 먹여가지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자, 카메라 잠시 꺼져가지고 다들 놀라셨죠? 네,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뉴스에도 안 나오고 거의 첫 단독인데 이렇게 버퍼링 있으면 안 되는 좀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이거 정말 네,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그러니까 보니까 12시 1분 12시 20분, 12시 28분 그 다음 날 아침에 9시 34분. 그러니까 아마도 김용현한테 뭔 얘기 한 소리를 들었다 이거지. 정신교육을 그렇죠. 받았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시하신 내용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뜻 반드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을 한 겁니다. 뭐 그 뜻 받들겠습니다. 네, 뭐 그 이런 뜻을 내용이죠. 받들겠습니다라고 지금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걸린 거네. 딱 걸린 거죠 오늘.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답을 못하고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횡설수설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횡성 수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습작이라고 해요. 왜? 안 보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작성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김용현과 어떠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졌고 이거를 문자로 안 보냈겠지만 뭐 다른 창구로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과연 계엄을 모르고 한 소리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입법 독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계엄의 근거 중에 하나였어요. 네. 국회 입법 독주 이것 때문에 나 계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12월 1일자로 본인도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체제 전복이니 자유민주주의 수호니 뭐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입법 독재니 한미 동맹이니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안녕과 번영이니 적의 지령에 맹종하니 이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문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자면 박한수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윤석열 혹은 김용현으로부터 뭔가 상당한 어떤 그 주입을 받은 거네요. 주입을 받고 저렇게 썼다. 따라서 박한수는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박한수는 계엄이 일어나기 몇 일 전부터 그리고 11월 말쯤에는 이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었다라고 뉴스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미 박한수가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얘를 계엄 사령관에 지명을 했겠지. 모르는 새끼한테 지명을 했겠어. 그렇죠. 예, 이래야지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랬을 때 박한수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 새끼가 이게 되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얘도 막상 딱 그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태가 좀 자기한테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걸 안 거야. 일사불란하게 뭔가 병력이 움직임 같지도 않고 그 원래 쿠데타나 내란 같은 경우는 주요 그 행정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빠르게 착착착착 접수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시간 안에 그 모든 그 주요 기관들을 장악을 끝나놨어야 돼. 근데 친위 쿠데타라고 대통령이 셀프 쿠데타를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셀프 쿠데타를 했는데 저렇게 속도가 늦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기저기에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는 척하면서 딴짓을 하거나 또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는 슬그머니 발 하나 뺀 거야.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완전히 끝났구나 싶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박한수는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 일 안 한 건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박한수 상당히 교활하게 양쪽에 특히 그 내란 세력 쪽에 상당히 추파를 던진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 합참 의장이 원래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엄 사령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오늘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 중에는 합참 의장이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전시 중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인대들이 계엄과 관련된 연습을 할 때는 전시를 준했을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한수에게 계엄 사령관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시가 아닌데 그럼 와 계엄을 선포하는데.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윤석열도 이거를 못 참겠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굳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놈인 거야. 아니 전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합참 의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 못할 정도인데 그런 정도로 평화시였는데 계엄을 왜 선포하느냐고. 그래서 특검이 박한수에게 물어봐요. 당시에 전시에 준하는 그런 위급한 상태가 있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지. 윤석열도 오늘 원래 안 자고 있었거든요. 눈을 본인이 지그시 눈을 감더라고요. 아휴. 근데 뭐 박한수 오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특별하게 뭐 어깃장을 놓는다거나 자기가 반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방금 말했었던 왜 계엄 사령관을 박한수에게 줬는가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반박이라기보다 보충 설명 정도 될 것 보충 같은데. 설명. 그러면 대체로 보면 박한수의 진술이 윤석열 입맛에는 맞았던 모양이구나. 제 생각도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진술이 나오면은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한다거나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로 볼 때 대체로 만족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의 만족도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져요. 윤석열 이 사람 못 참습니다. 아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홍장원 때 윤석열이 거의 다 말했어요. 그죠. 곽종근 때 윤석열 엄청 많이 말했습니다. 그랬죠. 예.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본인이 안 물어봐요. 근데 오늘도 별로 그렇게 안 물어본 걸 보면 윤석열이 느꼈을 때는 박한수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한수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 제가 지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적 공동체죠. 윤석열이 죄를 받고 박한수가 죄를 받으면 본인 1+1인 거죠. 네.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저렇게 할 거라면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면 아예 부하들 앞에서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든가. 아이, 그렇죠. 아니 별 4개까지 단 놈이 바보 코스프레가 뭔 말입니까? 정말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박한수가 이렇게 뭐 바보같이 말을 어눌하게 하고 실실 쪼개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박한수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박한수 진술 들어보니까 박은 진짜 몰랐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아닙니다. 계엄 해제된 이후에 박한수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렇죠. 당시에 결심지원실에 누가 왔냐? 윤석열과 김용현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뭘 했냐면 야 그러니까 내가 인원 투입 많이 하자고 했잖아 하면서 막 되게 깨요. 그 이후에 박한수의 행동이 어땠었냐? 당시에 계엄 사령부에서 뭐 이신속사단이라든지 당시에 기타 출동할 수 있는 군대를 대기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있느냐? 바로 박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박한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본인의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 준비는 박한수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계엄 사령관을 임명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신속 사단들 몇몇 사단들에 대해서 출동 준비를 내려놓고 그랬다고 해야지 뭐가 말이 맞느냐. 예, 내란 버스가 출발을 왜 그때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들까지 굳이 끌고 내란 버스가 출범했던 이유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권영한 계엄 과장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본인 일 똑바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 권영한 계엄 과장이 박한수한테 바로 찾아가요. 저희 이거 해산해야 됩니다. 그치, 해제해야 법적으로 그래요. 해제해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라이 일모렴 놈아. 일을 되게 해야지. 왜 그런 걸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일이 뭐 어떻게 될 건데 국회에서 해제를 했는데 일이 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계엄 계엄을 똑바로 되게 해야지. 2차, 3차 계엄 2차, 3차 계엄 되게 해야지. 너 왜 그딴 말을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한수는 어떻게 변명하느냐. 저는 잘 몰랐고 또 어버버 되면서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윗선에서 해야 되는 걸 나한테 알려주니까 일머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제시키는 거 본인 일이거든요. 아니 지가 해야지. 계엄 사령관이잖아. 지가 해야 돼요. 계엄 사령관인데 뭐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할 일을 안 알려주고 본인 윗선이 할 일을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일머리가 없다라고 권영환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아무리 해봐도 박한수는 지금 오늘 법정에서 바보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죄를 좀 숨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박한수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중간쯤에서 행동에 옮기는 걸 중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뭔가 꿀리는 데가 있다. 그렇죠. 뭔가 있네. 뭔가 있어요. 있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수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내란 특검이 또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바람에 앞으로가 좀 걱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네요. 오늘 의견서와 관련돼 가지고 VTC 그러니까
그 지휘관들하고 김용현하고 이 화상 통화 시스템 화상 있죠. 통화를 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녹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왜 안 돼? 자동인데 그거.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녹음을 눌러야지 녹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례적으로 녹화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에이. 근데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었고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녹음해요, 휴대폰으로. 저는 이거 분명히 이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바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과를 놓고 보면 하다 말았어요, 계속 다. 제가 이 조은석 특검엔 이 한계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초반에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랑 몰려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너무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봐 지금 보라고. 아니 내가 20년씩이나 취재하면서 갈고 닦고 축적한 데이터야. 아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누가 아니 당연히 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근데 내가 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참 제발 진짜 답답시럽소 답답. 아우. 자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오늘 길어졌는데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지금 5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우,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이 많네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취재 다녀오셔야 되겠군요. 네, 내일은 이제 김용현 내란 재판이 있고 오후에는 윤석열의 이적재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판이죠. 네. 이 재판을 제가 방청을 하고 내일 저녁에도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오늘도 김용현 재판이 있었는데 내일 또 있군요. 오늘이 아마 이게 위증과 관련된 거죠. 그 위계 공무집행. 위계 공무집행관이에요. 예. 자, 재밌네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